와이타임스 뉴스입니다. 우리 시청자들께서 꼭 아셔야 될 뉴스, 관심을 가져야 될 뉴스들만 콕콕 찍어서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G7 회의에 한국 등 4개국을 추가해서 초청을 했는데요. 청와대가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개최를 희망했던 주요 7개국 회의, 그러니까 G7 회의라 그러죠. 그룹 오브 세븐입니다. 이 G7 정상회의를 9월로 연기하면서 한국과 호주, 러시아, 인도 같은 4개 나라를 추가로 초청하겠다. 이렇게 30일 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케네디 우주센터가 있는 플로리다주의 케이프 캐나베럴에서 워싱턴 DC로 들어오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한테 이렇게 밝힌 건데요. 이번 G7 정상회의 의장인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회원국에 큰 반대가 없으면 원하는 나라를 옵서버, 그러니까 의결권이 없는 참여국으로 초청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 이들 새로운 국가들을 초대하고 싶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G7을 G11 정상회담으로 확대하는 이유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어서 현재 G7을 구성하는 국가들은 시대에 매우 뒤떨어져 있다. 그러면서 G7이 세계 정세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연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월로 G7 회의를 연기한 배경으로 15일부터 뉴욕에서 유엔 총회가 열린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정상들이 모이니까 그때 하자는 거죠. 당연히 G7 정상회의를 대면 회의로 열겠다는 의지인 것입니다. 현재 G7은 미국 외에 독일,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가 참여하고 있죠. 자, 뉴스 소개입니다. 이 뉴스 소개는 오늘의 이 뉴스에 대한 와이타임스의 시각을 명쾌하게 정리하는 코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G7 회의에 한국을 초청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스스로 이유를 밝힌 것 같이 반중국 전선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G7 초청 사실이 알려진 31일 청와대는 미국 측으로부터 사전 통보를 받지 않았다 그러면서 앞으로 미국 측하고 협의해 나가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떨떠름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트럼프 특유의 사전 조율 없는 즉흥 제안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 이런 반응에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은 호주 정부는 이미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미국 정부 사이에 이번 초청권과 관련해 가지고 사전 접촉이 있었다는 반응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즉흥적 제안이 아니라는 의미죠. 청와대가 이렇게 어정쩡한 반응을 보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그만큼 상승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반겨야 되죠. 요즘에 지금 문바들도 그렇게 막 칭송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아해야 되는데 좋아할 수 없는 이유가 G11으로 폭을 넓힌 트럼프 대통령의 속마음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미중 간 첨예한 갈등 속에서 앞으로의 외교 방향을 위험한 줄타기로 내심 생각하고 있었는데 G11 회의에 참석한다는 것 자체가 미국이 추구하는 반중 전선에 서겠다는 의미로 중국에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G11 현장으로 부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회색지대에서 적당히 숨을 하지 말고 반중 라인으로 커밍아웃 하라는 그런 강요나 다름없기 때문이죠. 특별히 G11 회의에서 공동선언문 같은 것을 이제 발표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반중과 관련된 메시지가 당연히 채택될 것인데 그 선언문에 빠질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G11 회의 같은 이 중요한 자리를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초청한 자리인데 빠지게 되면 반대로 문재인 정부가 원미 친중, 미국은 멀리하고 중국과 가깝게 가겠다. 이런 원미 친중으로 가겠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미국에 던진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국내적 핑계를 댈 수도 없을 겁니다. 바로 유엔 총회가 열리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에는 원래 계획에도 없는 일정을 만들어서 유엔 총회에 참석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었죠.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진퇴양난의 처지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저렇게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청와대가 G11 회의에 참석에 곤혹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인도태평양 전략 때문입니다. 이번에 한국과 초청된 나라들, 그러니까
인도나 호주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에 속한 국가들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인도태평양 전략의 강화 또한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 있습니다. 한국 역시 여기서 예외일 수가 없죠. 지난해 6월 30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히 인도태평양 전략의 적극적 동참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다만 외교적 파문을 우려해가지고 한국 언론 등에 거의 보도가 되지 않았었죠. 한국 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은 인도태평양 전략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전략이면서도 중국의 1대1로 전략에 대한 대응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약속에 대한 분명한 실행 여부를 물을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G11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반중 전선의 확고한 입장 표명과 함께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적극 참여를 표시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문제는 이런 결과가 문재인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 입장과 어긋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 안 해도 트럼프 포비아, 트럼프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그런 트럼프 포비아를 가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의 일방적인 주장에 과연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9월 하순에 열릴 G11 회의는 미국의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벤트에 능한 트럼프 대통령이 G11 정상회의를 자신의 선거 캠페인에 대대적으로 활용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최대의 반중 이슈를 끌어모아서 대국민 선전전에 나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G11 회의가 어떤 결과로 이끌어갈지 뻔합니다.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의 노선과는 상당히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앞으로 청와대는 이 G11 회의 참석 여부를 결정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불참을 결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 결정이 바로 친중 국가로 가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흔쾌히 오케이 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문재인 대통령이 선택해야만 됩니다. 미중 간의 충돌이 격화될수록 회색 지대의 공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적당히 눈치 보면서 눈알 굴리는 외교적 대처는 갈수록 힘들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 진짜 국익을 극대화하는 것인지 최우선으로 전제하면서 실사구시의 정책으로 가야 합니다만은 청와대가 과연 그런 정상적 개념으로 외교적 판단할지 우려스럽습니다. 아직도 1960년대의 전환시대의 논리에 갇힌 이념으로 이 중체단 시기에 외교정책을 결정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만이 남습니다. 지금 선택의 시기는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젠 미룰 수도 없습니다. 과연 어떻게 결정할까요? 두고 볼 일입니다. YTimes 뉴스였습니다. 이어지는 뉴스 한 줄평 꼭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핫한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